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새벽 3시, 백악관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가 모든 정적을 깨뜨렸죠.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Approved. 승인. 세상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70년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금단의 기술. 심지어 강대국들도 승인받지 못했던 그 기술이 믿기 힘든 한 나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내부는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설마 그 나라에게 라며 술렁였습니다. CNN은 상상할 수 없다 표현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나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는 승인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세계가 금지한 영역을 이렇게 조용히 돌파한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드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제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고서가 떴죠. 클릭. 첫 줄. 한국 핵잠 프로젝트 승인됨. 숨이 멎었습니다. 커피잔을 놓치는 순간 세라믹이 산산조각 났죠. 그러나 저는 화면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절대 넘기지 않았던 기술. 대통령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는 금단의 영역. 그게 지금 한국으로 넘어간다고요?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지만 25년간 미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의 자문역을 맡아왔죠. 별명은 호크아이입니다. 세계 군사 동향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다시 클릭했죠. 보고서 2번째 줄이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화그룹 파트너십. 한화그룹.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 두 이름이 같은 문장에 있었습니다. 제 뇌가 거부했죠.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술 이전 승인. 공동 건조 계약. 2027년 진수 목표. 모든 문장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몇 달을 숨쉬는 괴물이죠. 연료 보급 없이 지구를 돌 수 있는 유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70년간 이 기술을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게도 프랑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전화벨이 울렸죠.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1시간 후 긴급회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죠. 그러나 어딘가에선 이미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백악관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폭탄을 던진 뒤처럼 말이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죠.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결정이라는 뜻이었죠. 제 손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70년간 지켜온 기술이 한순간에 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의실 안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할 수 있겠냐는 의미였죠. 조선 기술과 핵추진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글을 봤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선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과 함께라는 문장.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폭탄 선언이었죠. 30분 후
전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언싱커블이라는 헤드라인이었죠. 미국이 한국과 핵잠 기술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P통신도 같은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일본 NHK는 앵커의 굳은 표정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허용될 리 없다는 논평이었죠. 도쿄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베이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미국이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한국해군기술연구소 자료였습니다. 거기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1993년부터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 30년간 조용히 진행된 연구. 완성된 시뮬레이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단지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한국.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양 패권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동쪽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탄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AP통신의 긴급 속보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죠. 한국, 이미 핵 추진 시뮬레이션 완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의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내용이었죠. 설계부터 운용까지, 심지어 비상상황 대응까지 모든 게 완료됐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서울해군기술연구소 관련 문서를 찾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죠.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극비리에 착수된 K 핵잠수함 플랜이라는 프로젝트였죠. 30년간 한국은 조용히 이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10시. 하나오션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을 켰습니다. 하나오션 대표가 단상에 섰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는 말이었죠. 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까? 오후가 되자 미국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데이터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 팀에 합류했죠. 우리는 서울에서 전송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핵 추진 시스템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냉각 시스템 구조도 있었죠. 추진력 계산 데이터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세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3%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03%.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급 데이터였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집념의 결과였죠. 오후 3시.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력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말이었죠.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준비해 온 겁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들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서울의 연구소, 부산의 조선소, 그리고 그곳에서 30년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 그들의 손끝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설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있었다.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나라처럼. 30년.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한국은 침묵 속에서 걸어왔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죠. 거기엔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듯이 말이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시작할 시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총합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세계가 이르다고 말할 때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세계가 기다리라고 말할 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엔 새로운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승인은 단지 시작의 신호일 뿐이었죠. 일주일 후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청받았죠. 미 해군 자문단 자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만큼 대단한 것인가?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오늘 이 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바다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끌 것이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죠. 저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선언이었죠. 연설이 끝나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설계 라인 전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자동 용접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일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의 예술이었죠. 오차 하나 없이 금속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기술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죠. 우린 이런 수준 본 적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였죠. 인공지능이 용접 지점을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완벽한 접합을 위해서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었죠. 조선소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에 한화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문구도 보였죠. 그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금속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었죠. 금속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박동이었습니다. 1시간 후 잠수함의 첫 단면을 보게 됐습니다. 경납고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조립되고 있었죠. 선체의 곡선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유선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으로 만들어진 선체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녹아든 구조물이었죠. 미 감시단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30년을 걸어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해양 패권의 축은 이동했다. 그날 세계 언론이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일본 방송국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한국이 또 앞섰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앵커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요타와 도시바의 엔지니어들이 사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한국은 이미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이 보였죠. 그러나 제 마음속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 용접 로봇의 불꽃, 한국 기술진들의 담담한 눈빛, 그리고 태극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시대가 열렸다.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군산복합체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죠. 한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주는 것은 실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이었죠.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있었죠. 회의실의 냉소가 제 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CNN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준비는 됐지만 자격은 있나? 의심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커스 동맹에서도 받지 못한 기술인데 왜 한국이냐는 항의였죠. 호주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은 허상이라는 주장이었죠. 실체 없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보도였습니다. 여론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정말 가능한 걸까? 30년의 준비가 정말 충분한 걸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믿기 힘든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메일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열렸습니다. 첫 문장이 짧았죠. 호크님 의심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 말할 때도 이르다고 말할 때도 우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증명된다는 것을.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죠. 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전 회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고. 30년의 준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의 소용돌이가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죠. 한국은 준비됐다. 세계가 인정할 시간이다. 그날 밤 제 시선은 다시 동쪽을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진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선소 안쪽 작업장이었죠. 새벽 5시였지만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또렷했죠. 밤을 새운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품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기계를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0년의 약속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죠. 오전 9시. 인공지능 용접 로봇의 첫 점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작업장 중앙에 로봇팔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2개의 금속판이 놓여 있었죠. 선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죠. 버튼이 눌렸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용접 헤드가 금속 표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불꽃이 터졌습니다. 파란 빛이었습니다. 눈부신 섬광이었죠. 불꽃이 금속을 녹이며 선을 그었습니다.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30년의 기술이 불꽃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로봇팔이 멈췄습니다. 불꽃이 사라졌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 기술 감독관이 다가가 접합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도 100%. 그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지 못했습니다. 감탄에 몸이 굳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바다 밑에서도 오류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그게 핵잠수함이라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류는 바다 밑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각수 공급 라인에서 압력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작업장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 감시팀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이 더 빨랐습니다. 팀장이 제어실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죠.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압력 수치가 조정됐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냉각수 흐름이 정상화됐습니다. 3분이 채 안 돼 모든 게 복구됐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미 감시팀 책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식 위기 대응의 교과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필요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작업장의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신념이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죠.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자부심을.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조선소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납고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니, 완성될 때까지.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인공지능이 불꽃을 뿜는 순간 그건 예술이었다. 우린 바다 밑에서도 오류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리를 울렸다. 그들의 대응 속도는 군사였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 30년간 쌓아온 정신. 바다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을 이해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30년을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3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첫 시운전이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첫 자망이었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선에 탑승했습니다. 미 해군 감시단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있었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오전 8시. 잠수함이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교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통신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망 준비 완료라는 보고였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침착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7, 6, 5.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4, 3, 2, 1.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수면이 선체를 삼켰습니다. 함교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가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심 300m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이 정상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제어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이라는 경고였죠. 관측선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 해군 감시관이 소리쳤습니다. 테스트 중단이라고. 즉시 부상하라고.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지휘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어판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통신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는 열이 아니다. 균형이다. 짧은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죠. 수중의 잠수함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냉각수 순환 속도가 조정됐습니다. 압력이 재분배됐습니다. 온도 센서들이 새로운 수치를 보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미 감시단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2분 30초. 수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안정됐습니다. 압력이 정상화됐습니다. 2분 40초.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어판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이 통신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라고. 시험 계속 진행하겠다고. 미 감시단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분 4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침착하게, 완벽하게.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갈라졌습니다. 검은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함교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다시 펄럭였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관측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수함이 당당히 떠 있었습니다. 통신기에서 한국 함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험 성공이라는 보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이었죠. 1시간 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형 핵잠, 완벽 대응으로 첫 시험 통과. 언빌리버블 프리시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방송국도 속보를 내보내지 않았죠. 그들의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길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릴 때 모두가 멈췄다. 단 한 사람, 한국 지휘관만 제외였다. 그는 속삭였다.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2분 40초의 침묵이 끝나자 바다가 박수쳤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한 수평선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웃었다고. 그 미소 속에 진짜 강국의 표정이 있었다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30년간 다져온 신념의 승리였죠.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바다는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다. 6개월 후 완성의 날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경납고였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 기술진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경납고 천장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깃발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렸습니다. 오늘 이 배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선언이었죠. 바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끌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죠. 연설이 끝났습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유선형이었습니다. 함교 위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햇빛이 금속 표면을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30년의 신념이 형상화된 결정체였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 2시. 첫 자망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잠수함을 향하고 있었죠. 위성 중계 차량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선에 탑승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잠수함이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선체를 비추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 2, 1. 잠수함이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수면이 선체를 감쌌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함교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신호를 잃었던 겁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관측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1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5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8분이 됐습니다. 수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교가 솟아올랐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극기가 젖은 채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통신기에서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스템 정상이라는 보고였습니다. 테스트 성공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다 밑에 미래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방금 역사가 잠수하고 다시 떠오르는 걸 목격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1시간 동안 거래가 멈췄죠. 언론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국 핵잠 성공이었습니다. 수억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베이징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렸죠. 일본 해군 참모의 말이 유출됐습니다. 우린 20년 늦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30년을 걸어온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노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1993년부터 이 길을 걸어왔다고. 오늘 드디어 도착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세대가 만났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순간 응축됐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필라델피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도 보였죠. 거기서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바다는 무릎을 꿇었다. 태극기가 수면 위로 오를 때 모든 위성이 그 장면을 포착했다. 8분의 침묵이 끝나고 세계가 환호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강한 자를 존경한다. 하지만 진짜 강자는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한국은 그 기다림의 끝에 있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오늘 하나의 순간으로 꽃피웠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바다는 진심을 아는 자의 편이 된다는 1년 후 세계가 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국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전력 사위권 진입.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언론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예상 밖의 급부상이라는 평가였죠.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퍼시픽 전략 독야드. 입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한화오션이 미 해군 차세대 잠수함 2척을 수주했습니다. 120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이 워싱턴에서 열렸죠.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서울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아마존이 부산 조선소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보잉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죠. 메이드 위드 코리아. 이 문구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국제해양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50개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제출용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동쪽이 떠올랐다. 한국이 해양을 재정의한다. 1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3시의 충격. 30년의 준비. 필라델피아의 불꽃. 시운전의 긴장. 완성의 순간. 보고서 말미에 도달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썼던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한 단어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 날 건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양복깃에 달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가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스케치, 용접 수치, 시운전 타임라인, 한국 기술진들의 이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다는 진심을 아는 자의 편이 된다.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만졌습니다. 금속이 차갑지만 묵직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사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만들어진 함선을 본 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보도였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동쪽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바다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그 중심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